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달라스에서 국내 최대의 태양에너지 전시회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이승인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의 태양에너지 전시회인 2011 솔라파워 인터내셔널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태양전력협회와 태양에너지 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총 면적 72만 스퀘어피트의 규모에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1,100여 개 태양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달라스 무역관을 비롯해 한국의 태양에너지 유망기업 10여 개가 참가해 한국가를 형성하고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며 행사를 빛냈습니다. 특히 한국가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장하고 태양광 모듈, 인버터부터 솔라 트래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달라스 무역관은 19일 다운타운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지식경제부와 휴스턴 총영사관, UTD, 재미과학기술자협회와 공동으로 그린 포럼을 마련해 전시회를 더욱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텍사스 전력망 관리국, 텍사스 인스트루먼, UTD 등 미국 측 인사들은 물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성솔라에너지가 참여해 한미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과 협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 전문가분들, 업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도 습득을 하고 관련된 인사들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서 미국 시장, 미국 태양광 시장의 진출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SPI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최첨단 태양광 에너지 시험 및 관련 네트워크 강화라는 업적을 남기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 부모들은 아이가 아파도 비싼 의료비용 때문에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칠드런스 헬스 인슈런스 프로그램을 김궁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보험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준에 따르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연소득이 18,530달러가 넘으면 조건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험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칠드런스 헬스 인슈런스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18,530달러 이상 37,06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세 이하의 아이들로 텍사스에 거주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 됩니다. 또한 연간 회비는 50달러를 넘지 않고 진료와 처방 전 비용도 5달러에서 25달러 사이여서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해당 아이와 함께 사는 어른이면 반드시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친척, 성인 형제 등의 보호자도 아이를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체류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칩 프로그램은 온라인 또는 인터넷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로 보내 신청할 수 있고 치과를 비롯해 안과, 병원 진료, 처방전과 백신, 엑스레이 등의 다양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칩은 인컴 레벨에 따라서 18세 아이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인컴에 따라서 레벨이 1, 2, 3가 있는데 칩에서 혜택되는 거는 모든 일반 스케일링, exam, 엑스레이 그리고 불소 치료는 해당됩니다. 이제 3월 1일부터. 그리고 간단한 치료, 충치 치료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던 남성 듀엣 해바라기를 기억하시나요? 해바라기 출신 멤버들이 미션 해바라기로 거듭나 달라스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박지혜 기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통기타 소리가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포크송의 따뜻한 음색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바로 미션 해바라기 초청 열린 음악회 현장입니다. 지난 15일 좋은시 학교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약 1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80년대 포크 음악의 절정기를 달궜던 해바라기 출신의 이강준 씨와 조성곤 씨가 만든 미션 해바라기는 2004년 결성되어 미주를 비롯해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350여 회의 찬양 집회와 간증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만남을 갖게 되는 이 지역 교회들, 네 군데 교회지만, 그리고 또 짧은 만남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왔는데요. 특별히 그 이민사회의 그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동역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갈등 또 차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교포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할까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미션 해바라기는 이번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인기가요와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으로 노래했고 관객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음악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학창 시절에 들었던 해바라기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요. 또 하나님 은혜에 관한 많은 간증 얘기도 해주셔서 이 콘서트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좋은 씨앗교회 성가대도 찬주 출연해 열린 음악회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미션 해바라기는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와 웨슬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민족 예배 공동체 킹스리전이 인도하는 2011 마지막 글로컬 월십 콘서트가 지난 주말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작곡자인 바피츠가 게스트로 출연해 멋진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이승인 기자입니다. 지난 4주 동안 달라스 교회들을 다니며 선교적 예배를 전한 킹스리전의 이날 집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찬양들을 영어와 한국어로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는 성도들의 얼굴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해 자녀와 함께 찬양을 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정겹게 찬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워십 콘서트는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바피츠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해 찬양과 간증을 전하며 청중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성도들이 제단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며 열방을 향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want to say this to you. Thank you for the way that you have spread the love of Jesus around the world. Everywhere my wife and I go, we worship with literally thousands of Korean people who've taken the love of God all over the world. And I just want to say, we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Is that right? Okay, 안녕하세요. God bless you, my brothers and sisters, and continue to lift up the name that's above every name, Jesus Christ. 지난 9월 30일부터 4주간 예배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선사한 2011 킹스리전 글로컬 워십 콘서트는 달라스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 예배의 소중한 의미를 선사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일본 골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에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은 공을 치기 전에 하는 셋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지만 에임에 의해서 공의 구질이 바뀌기도 합니다. 먼저 공을 두고 에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클럽 2개나 적당한 길이의 막대기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타겟 방향 쪽을 가리키게 두고 나서 공을 막대기 라인보다 조금 안쪽으로 둡니다. 그리고 셋업을 서게 될 지점 정도의 또 다른 막대기를 처음에 둔 막대기와 평행이 되게 두고 그 라인에 발을 맞추어 셋업을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에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깨 라인과 팔의 라인 그리고 허벅지 라인도 앞에 막대기와 평행이 되게 섰을 때 정확한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일본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버디 잡으세요. 텍사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6살의 여교사가 8학년 학생과 8개월간 동성애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페서디나 교육부 체육교사인 레베카 델라가르자는 14살짜리 여학생과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여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델라가르자의 전화기와 통신 기록을 조사한 결과 동성연애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22,400여 통이 발견됐고 해당 학생과의 전화 통화 기록도 2,400차례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학생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조사에서 델라가르자의 사무실과 학교 창고, 라커룸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델라가르자를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했고 오는 11월 10일 있을 재판에서 유죄가 확인될 경우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치 프라이스 포트워스 시장이 신분도용 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프라이스 선거 캠프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서 약 $1,000의 현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프라이스 시장 선거 캠프의 한 스텝이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9월 9일에는 에빌린에 있는 월마트에서 $346가 사용됐고 9월 26일에는 에빌린 로우스에서 $300, 다음 날인 27일에는 오클라호마시티 월마트에서 $291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3건의 범죄 중 2건의 경우 데비카드로, 1건은 책을 이용해 결제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베시 프라이스 포트워스 시장은 누구나 신분도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항상 은행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0년 달라스 페어파크 내에 문을 열면서 11년 동안 1,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던 이 박물관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리즈 민야드 박물관 이사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박물관 폐쇄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박물관 대변인 또한 여성 박물관은 최근 경제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며 2009년 재정 적자가 $1,300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더 이상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소장품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완전히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미국 뉴스 시간입니다. 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으로선 처음으로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 기념관이 헌정됐습니다. 내셔널몰의 개인 기념관은 링컨과 제퍼슨, 루즈벨트 등 3명의 백인 전직 대통령과 뿐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는 새벽부터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흑인들이었는데 바로 내셔널몰이 1963년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킹 목사 기념관은 1983년부터 추진됐지만 1996년 의회 승인을 받고도 개관까지 총 28년이 걸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킹 목사는 역경을 만났을 때 현 상황을 수용하지 않고 저항해 싸운 사람이라며 기념관 헌정 축사를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TV 채널 사업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식당 전용 케이블 TV 채널인 맥TV를 곧 출범시킬 계획으로 이미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라스베가스에서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맥TV는 가정이 아닌 식당이나 술집 등 다중 이용 시설을 겨냥한 채널로 지역 뉴스와 연예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식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한다는 전략 아래 개봉을 앞둔 영화나 발매 예정인 음악 앨범, 새로운 TV 드라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편성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는 손님이 많다는 것에 착안한 일종의 틈새 시장 공략인데 맥TV는 먼저 캘리포니아의 800개 맥도날드 매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제 식당은 과거와 달리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면서 더 많은 시간을 머물며 식당을 놀이터로 여기는 시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의류기업인 갭이 앞으로 2년간 북미 매장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갭은 현재 889개에 달하는 북미 매장 중 21%에 해당하는 189개를 2013년까지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장 축소의 배경은 성장 둔화입니다. 실제로 갭은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H&M과 자라 등 외국 브랜드에 밀려 3개월 연속 매출이 줄어드는 매장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갭은 중국과 같이 의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에는 오히려 매장을 늘려 북미 시장의 부진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감기와 알러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면 의뢰 한 번쯤 앓고 지나가겠지 생각하기보다는 평소 좋은 습관을 통해 건강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들 병원의 이원규 원장입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서 몇 가지 건강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나 알레르기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식품을 드셔야 되는데 특히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채소나 과일,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견과류 정도가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외출 후 손을 잘 씻으십시오. 다섯 번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특별히 달라스 에리아에서는 독감이 대개 12월 달에 오게 됩니다. 독감 예방을 막고 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2월 전에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와 알레르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데 감기는 되게 콧물이나 재채기나 기침 또 열이 있거나 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알레르기는 재채기가 많고 눈과 코가 가렵고 코가 막히기도 하고 또 기침은 그 대신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열도 없습니다. 끝으로 나이 60세 이상이 되신 분에 대해서 폐렴주사나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예방접종을 맞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에 유의하셔서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황우석 박사팀이 멸종위기에 처한 코요테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복제는 개의 난자를 이용한 것으로 코요테와 개 사이의 이종 간 복제는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우석 박사팀은 지난 2월 19일 1차 실험을 했고 6월 17일 암컷 3마리, 같은 달 30일 수컷 5마리의 코요테를 자연분만으로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황 박사팀은 2004년 복제개 스너피를 복제할 때 1208번 시도 끝에 한 번 성공했지만 최근에는 복제 성공률이 50%에 이른다며 개의 연구를 멸종위기 동물인 코요테에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동을 겪은 황우석 박사는 이번 코요테 복제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연구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라면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1위 브랜드 농심신라면은 여전히 막강한 최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새 도전자들의 상승세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자들은 한국 야쿠르트의 팔도 꼬꼬면과 삼양식품 나가사키 짬뽕인데 꼬꼬면은 닭고기로 국물을 냈고 나가사키 짬뽕은 돼지뼈와 해물로 육수를 내 국물이 하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라면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쇠고기 맛, 붉은색 국물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시장을 주도해온 기존 라면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 두 라면의 판매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과 9월에 꼬꼬면은 2,250만 개, 나가사키 짬뽕은 1,200만 개가 팔렸습니다. 두 업체는 현재 주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해 하루에 45만 개씩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없어서 못 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소상공인과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7일 카드사들은 일제히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카드사들의 인하 방안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며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음식점 업주들이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카드사가 영세업체가 아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즉 중소가맹점 범위를 기존의 연매출 1억 2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2% 초반인 수수료를 1.8%로 인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음식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업중앙회는 대기업보다 영세업체의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카드사들은 당장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팝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에 맞서 일본 극우 세력의 억지스러운 주장도 도를 넘고 있는데요. 배우 김태희 씨를 표적으로 삼아 이들이 반한류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연예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지TV가 오는 23일부터 방영할 야심작 나와스타의 99일이란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여배우 김태우 씨가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인데 반한류 세력들이 벌써부터 김태희 씨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반한류 시위대 500여 명이 거리 행진까지 벌였습니다. 이들은 김태희 씨가 지난 2005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터넷에는 김태희가 지금까지 발언한 것들이라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내용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TV 연예계도 하나의 문화인데 다양한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팝 열풍이 몰고 온 일본에서 한류에 대한 반감이 이제 특정 여배우에 대한 황당한 퇴출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폐업한 주식회사 영구아트 전 직원들이 심영래 감독의 성상납 정황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심영래의 몰락을 다룬 가운데 전 직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영구아트에서 새어나간 돈 112억 원의 행방을 쫓으면서 이 과정에서 전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심영래가 성상납 등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은 심영래 감독이 여자를 좋아하고 접대를 많이 했다며 회사 자금이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술값에 쓰였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심 감독이 여자 40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 수첩을 갖고 있다며 정치 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날 제작진은 심영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음을 명시했습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박해일과 블라인드의 김하늘이 대종상 영화제에서 남녀주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해일은 740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오른 최종병기 활로 첫 사극 액션에 도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릴러 영화인 블라인드로 시각장애인 연기에 도전한 김하늘은 김하늘의 재발견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2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올해 대종상 영화제는 지난 12일 나무 여우주연상 및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 등 각 부문별 후보로 대여섯 명의 이름을 공식 발표했지만 시상식 당일 오전 유승범, 유승용, 심은경, 서영희 등 몇몇 이름을 삭제한 새로운 후보자 명단을 배포해 논란을 샀습니다. 오랜 가뭄을 해결해주듯 매주 한 차례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한낮의 기온이 종종 60도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출복 선택에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10월 셋째 주 뉴콜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